엄마 사랑하지만 이젠 엄마가 너무 무겁고 숨이 막혀요.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매달린 게 너희에겐 족쇄였니? 자식들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이토록 처참한 죄가 되는 거냐고. 신호음만 울리는 이 잔인한 정적이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온 대가니? 대답 좀 해봐. 제발 대답 좀. 이제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시금치를 꺼냅니다. 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 거예요. 저는 박순희 68살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니, 키워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말이죠.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좋습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딸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행복입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딸네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을 거예요.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7시 반찬 6가지를 통에 담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은 먹겠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딸네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딸이 6살 때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학교 급식을 먹인다고 했지만 저는 안심이 안 됐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바빴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딸 옆에서 저도 함께 밤을 새웠어요. 은지야, 잠깐 쉬었다 해.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딸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딸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딸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게. 그날부터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은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35이 되던 해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제가 딸의 손을 잡아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반을 보탰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도 해줬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저 아기 생겼어요. 전화를 받던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9개월 동안 저는 딸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컨디션을 확인하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후조리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한테 맡겨.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사랑이, 제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큰 캐리어 2개에 제 짐을 가득 담아서요. 최소석 달은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딸은 출산으로 지쳐 있었고
저는 밤낮으로 손주를 돌봤어요. 딸에게는 푹 쉬라고 했어요. 은지야, 너는 자. 엄마가 볼게. 사위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손주를 안겨줬어요. 준호 씨, 아빠 역할 해야죠. 안아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손주를 목욕시키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책에서 봤어요. 아니야. 위험해. 엄마가 하는 게 안전해.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딸이 손주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은지야, 그 옷은 너무 얇아. 요즘 날씨 쌀쌀한데. 엄마, 실내 온도는 따뜻해요. 책에서 너무 두껍게 입히면 안 된대요. 무슨 책? 엄마 경험이 책보다 나아. 이거 입혀.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건넨 옷을 받았습니다. 3주째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딸이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할 때였어요. 엄마, 분유 타주세요. 모유가 잘 안 나와요. 조금만 더 해봐. 모유가 최고야.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참아야지. 애 위에서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걸었어요. 딸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아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편히 자고 있겠지. 하지만 딸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달째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육아 수업 들어볼까 해요. 무슨 수업?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텐데. 아니, 최신 육아법 같은 거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더라. 옛날 방식이 최고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도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 씨, 주말인데 어디 가요? 아,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2달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있는데 제가 다가가서 아이를 받으려고 했어요. 은지야, 팔 아프지? 엄마 줘.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너 힘들잖아. 줘봐. 엄마. 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은 손주를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갔지만 노크하지 못했어요. 3달째 딸이 직장 복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회사 나가야 해요. 아기는 어린이집 보낼 거예요.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 걸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봐줄게. 그때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저희 결정입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을 개켜 캐리어에 넣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짐 다 쌌어. 나갈게.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줬나 봐.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손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8살의 늙은 여자. 필요 없어진 사람.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딸네 집에서는 항상 손주 소리, 딸 웃는 소리, 생활 소리가 가득했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딸네 집에만 신경 쓰느라 제 집은 신경도 못 썼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다음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고 TV만 멍하니 보다가 잠들었어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딸 생각도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곧 화가 났습니다. 배은망덕하게 2주째 친구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야. 왜 연락이 없어? 모임에도 안 나오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당장 나와. 우리 집으로 와. 정순이 집에 갔을 때 정순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정순이는 끝까지 들어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나랑 똑같구나. 정순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거리를 둬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앨범을 꺼내봤어요. 딸이 어릴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표정이 달라졌어요. 딸의 눈빛이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딸에게만 매달렸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딸을 통해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진짜로 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딸이 받았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목이 메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전화 너머로 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그래서 이제는 좀 떨어져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 월요일.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목요일 견딜 수 없어서 딸의 SNS를 봤습니다. 딸이 손주 사진을 올렸더군요. 사진 속 손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이 너무 얇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 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 손주가 이유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근을 저렇게 크게 썰면 안 되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딸을 믿자. 딸도 엄마야. 잘할 수 있어. 세 번째 주. 이번에는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손주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요. 영상을 받아서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딸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박 선생님, 소질이 있으시네요. 집중력이 아주 좋으세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좋은 일이라. 딸과 거리를 둔 게 좋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2달째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오실래요? 주말이 되어 딸네 집에 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과일 바구니만 들고 갔어요. 예전처럼 반찬통 6개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밝았어요. 예전과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손주. 그날 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주를 돌보는 걸 지켜만 봤어요. 제가 보기엔 서툴렀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부터 회사 나가요. 어린이집도 정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잘 선택했구나. 엄마는 믿어.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엄마도 배우고 있어. 너를 놓아주는 법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딸과 통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가끔은 딸이 먼저 전화하기도 합니다. 엄마, 이유식 만드는 법 좀 여쭤봐도 돼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다 해줬던 것들을 이제는 딸이 스스로 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물어옵니다. 서예 수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급반으로 올라갔어요. 선생님께서 작품 전시회에 제 작품을 내보자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 작품 정말 좋아요. 전시회에 내시죠. 전시회에 딸을 초대했습니다. 전시회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 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거 엄마가 쓰신 거예요? 응. 서툴지만.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손주가 열이 나요. 어떡하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열이 얼마나 나? 약은 먹였어? 아니요, 엄마. 제가 해볼게요. 그래,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은지야. 전화를 끊고 밤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려가지 않았어요. 딸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열 떨어졌어요.
제가 잘 돌봤어요. 감사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이 진짜 엄마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등산을 가고 가끔은 여행도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거리를 두는 것. 이제 저도 그 말을 이해합니다. 딸과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요. 육아랑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엄마가 손주 봐줄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많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게 진짜 도움이었어요. 손주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에 갔을 때 손주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할머니,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한 걸음 물러서 주셔서 저희가 부모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딸에게만 매달렸던 제 인생에서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서예, 친구들과의 여행, 동네 봉사활동. 딸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제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손주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게 더 기뻤어요. 오늘 아침 서예 수업에 갔습니다. 붓을 들고 한지 위에 글자를 썼어요. 방아착. 놓아주는 것.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뜻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거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제 마음처럼요. 예전에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손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거예요.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딸을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걸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함께 연습해봐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는 용기를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